안녕하세요. 개 알려주는 남자 수의사 이세원입니다. 견생 20세 시대 보호자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행동학적인 문제, 분리불안 많이들 들어보셨죠? 보호자님이 집을 장시간 비울 경우 나타나는 이 행동학적 신체적 증상은 짖거나 침을 흘리거나 집안을 어지럽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 어려운 행동학적 증상인 분리불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치료하는 훈련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미국에서 약 14%의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마도 한국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실내에서 생활하고 여러 마리가 있는 다견, 다묘 가정보다는 한 마리를 키우는 가정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분리불안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강아지에서 훨씬 많이 보고가 되었고요. 강아지들의 경우 1살에서 3살 사이에 시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보호자님들이 4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되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요. 또 보호자님들의 부재 중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거나 혹은 과거 파양되었던 경험이 있는 강아지들은 그 증상이 심할 수 있습니다.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단순히 행동학적인 증상 외에 신체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만약 집에서 강아지들이 간혹 이런 증상을 보인다, 이게 분리불안의 증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흔한 부분이 짖거나 아니면 침을 흘리거나 아니면 집안을 어지럽히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또 배변판, 배변 패드에서 소변이나 대변을 가리지 않고 다른 곳에 보는 실수를 하는 경우, 발을 많이 핥아서 습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원인 불명의 설사를 할 수 있고 또는 대변을 먹는 식분증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설사, 배뇨, 배변 실수 이런 것들이 분리불안의 증상인지 아니면 어디 몸이 안 좋아서 생긴 증상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증상은 보통 외출 30분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가장 궁금해하실 치료 방법인데요. 최종 목적은 집에서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 편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탈감작과 역조건 형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탈감작은 혹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발톱 자르는 영상에서 잠시 소개가 됐었어요. 발톱을 자를 때 발을 만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발톱을 자르기까지 점차 자극의 강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역조건 형성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이 행동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탈감작을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보호자님들이 외출 준비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따라서 그 준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가방을 챙기고 키를 챙기고 겉옷을 입고 이런 행동들이 이제 외출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불안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시간을 내셔서 외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외출 준비를 하다가 그럼 강아지들이 불안감을 느낄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냥 외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외출 준비를 다 하고 그냥 외출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일상적으로 집안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강아지들이랑도 놀아주고. 그럼 이제 강아지들은 외출 준비를 하는 건 또 분리이자 하나의 불안이었는데 외출 준비를 했는데 나가지 않는다, 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출 준비를 하는 것부터 계속해서 훈련을 해주는 겁니다. 이 외출 준비에 대한 민감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럼 이어서 역조건 형성을 설명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이 문제 행동을 해결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 분리라는 것이 강아지들에게는 불안이라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분리는 나에게 불안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할 거예요. 분리는 보상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이제 이런 민감도가 낮아진 경우에는 불안감을 조금 적게 느낄 텐데 이때 짧은 시간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만약 그때까지도 증상이 심한 아이들은 현관까지만 나가더라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때 빨리 가장 좋아하는 간식으로 보상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서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오랜 시간 외출했다가 들어오실 필요 없이 짧은 시간, 정말 현관까지만 갔다가 아이들이 불안감을 느끼면 보상을 하고 다시 들어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외출 준비부터 나가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반복적인 분리와 보상을 줌으로써 강아지들에게 분리는 보상이다, 이런 생각을 점차 심어주는 거예요. 이때 좀 보호자님들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훈련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미 강아지들은 이 외출하는 신호와 분리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익혔기 때문에 이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꼭 진행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팁은 이 훈련을 할 때 보상을 주잖아요. 따라서 이 보상이 들어가는 훈련에서는 강아지들을 한 끼 정도는 밥을 적게 주셔서 배가 고픈 상태로 훈련을 해주시면 훨씬 더 훈련이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훈련을 하더라도 정말 하루 종일 집을 비우시거나 강아지가 여러 마리가 아니라 혼자 있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 경우에는 결국 근원적으로 분리 불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같이 있는 시간을 늘려주시고요. 산책을 통해서 운동량을 늘려주어서 에너지 소모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간혹 증상이 너무 심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냥 집에만 있어도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계속 있고, 분리 불안이 아니라 그냥 집안에서 불안한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엔 동물병원에서 항불안 약물을 처방받아서 훈련을 함께 진행해 주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강아지 분리 불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